제가 분석을 준비한 선수는 전 라이트급 챔피언이죠. 찰스 올리베이라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가 챔피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진짜 가족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과연 찰스 올리베이라의 어떠한 능력이 찰스 올리베이라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줬는지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의 챔피언 등극을 가족이나 본인의 팀 말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라는 게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찰스 올리베이라가 지금 활약하고 있는 라이트급보다 아래 체급인 원래 패더급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거든요. 패더급에서 활동을 할 때도 그렇게 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투기 스포츠다 보니까 본인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찰스 올리베이라는 이상하게 항상 포기하는 듯한 움직임을 정말 많이 보여줬어요. 패더급 시절에도 그런 걸 많이 보여줬고, 또 막 개체도 실패하고 멘탈리티에서 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챔피언 등극을 힘들다고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찰스 올리베이라가 그전과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챔피언에 등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찰스 올리베이라가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류마티스혈과 심자붐이라는 약간 그 희귀병에 걸리면서 의사한테 이게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력이 있었기에 이 병을 극복해내면서 엘리트 격투기 선수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의 정신력을 알 수 있는 또 어릴 적 일화 중 하나가, 워낙에 또 이제 우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찰스 올리베이라와 그 동생한테 깽단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동생 그 자리에서 이제 얼음이 된 거죠. 깽단이면 당연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테고요. 근데 찰스 올리베이라는 지랄 마라, 안 해, 꺼져 이러면서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을 때리고 안바까지 걸고 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진짜 엘리트 프로 격투기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무기를 소지한 그런 깽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심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정말 또 특별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찰스 올리베이라가 그 UFC에 입성한 나이 자체가 20살 때 입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신체적인 능력도 아직 완숙되지 않았고 정신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정신적인 부분도 진짜 정신적인 부분은 타고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달라요. 정신적인 부분도 충분히 본인이 계속 후학습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올리베이라가 가장 저평가 받았던 큰 이유가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맞서 싸우고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성향 때문에 항상 저평가받고 항상 놀림을 받았다는 건데, 정신력적인 부분이 강화되면서 소위 그 패더급 찐따 시절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챔피언까지 등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찰스 올리베이라의 그 타격이 결국에는 그 정신력 못지않게 찰스 올리베이라가 환골탈퇴하는데 도움을 준 부분이죠. 찰스 올리베이라 소속팀도 슈트복스 아카데미로 과거 프라이드 시절 반달레 실바나 이제 마우리쇼 쇼군을 키워낸 무에타이 명문팀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팀이다 보니까 찰스 올리베이라한테 강력한 또 무에타이를 탑재를 시켰고, 찰스 올리베이라도 그걸 잘 흡수해서 뛰어난 지금 무에타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타고난 빠따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KO나 넉다운도 자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찰스 올리베이라의 2차전 방어전 상대였죠. 저스틴 게이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스틴 게이츠 하면은 난타전도 불사하고 아무리 강타자라고 하더라도 펀치를 맞고 그걸 버텨내서 본인이 KO를 만들어내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라이트급 강타자로 잘 알려지는 더스틴 포이리에 마이클 챈들러, 도날드 세로니, 에드슨 바르보자 그 수차례 그런 명경기를 만들어냈던 선수인데, 저스틴 게이츠가 이러한 선수들 중에서, 본인이 경기를 했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펀치가 강했던 선수로 꼽는 게 바로 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선수가 인정을 한 거면은 그 펀치력이 타고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찰스 올리베이라가 주짓수 스페셜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UFC 역사상 가장 많은 서브미션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러한 주짓수적인 본인의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타격을 할 때 타고난 빠따도 있는데 자신감 있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은 풀파워 스윙을 잘 하지 못하는 게, 본인의 밸런스나 중심이 무너지면은 결국에 상대방한테 테이크다운을 내주거나 클린치 같은 교착 상태로 흐름을 끊기거나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휘두르지 못하는 건데, 찰스 올리베이라는 상대방이 본인을 테이크다운 시키거나 교착 상태 되면 땡크예요. 왜냐면 주짓수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강빠따에 이렇게 풀파로 휘두르는 것까지 합쳐지니까 펀치력이 엄청난 거죠. 또 제 생각에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웬만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MA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상대방이 맞고 쓰러져도
아예 블랙아웃이 되는 게 아니면 들어가서 파운딩을 쳐야지 심판이 끝을 내잖아요. 근데 찰스 올리베이라가 맞고 쓰러지면 선수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주짓수가 워낙 세기 때문에 얘가 이거 아예 그냥 진짜 소위 그 마팅이 간 거 아니면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마이클 챈들러, 더스틴 포일의 저스틴 게이츠도 다 찰스 올리베이라를 펀치 맞추고 쓰러졌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회복 시간 벌어준 다음에 본인이 이제 서미션 당했었잖아요. 그만큼 어차피 자기가 맞고 블랙아웃 안 당하고 어느 정도 좀 힘들다 싶으면은 누워서 난 쉬면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펀치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FC에서 지금 20승 넘게 거두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을 서브미션 승리로 거뒀습니다. 주짓수 강자로 MMA에서 주짓수를 가장 잘 쓴 걸로 알려진 데미안 마이어도 11개밖에 그 서브미션 승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1개 밖에라는 거는 찰스 올리베이라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찰스 올리베이라의 뭐 그 서브미션 결정력이 얼마나 타고난지를 알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찰스 올리베이라가 또 저는 강한 부분을 하나 꼽고 싶은 게 이제 클린치 파이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한 주짓수 능력, 또 최근 강화된 그 타격 능력이 결합이 돼가지고 찰스 올리베이라가 또 잘 쓰는 부분이 그 클린치 파이팅, 그러니까 무에타이식 클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났던 게 더스틴 포이리에와의 그 1차전입니다. 더스틴 포이리에가 강점으로 꼽히는 거는 펀치, 특히나 중거리와 근거리에서 펀치한타가 강점인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찰스 올리베이라는 본인의 그 이 무에타이 클린치 파이팅을 통해서 더스틴 포이리에의 이 펀치 연타를 상쇄시킨 거죠. 그리고 이 경기만 제가 대표적으로 꼽아드려서 그렇지 다른 경기들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클린치 파이팅으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입히거나 니킥을 통해서 체력을 깎아먹는 영리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찰스 올리베이라도 이제 뭐 30 중반이고요. 특히나 이게 뭐 UFC를 오래 보시고 격투기를 오래 보신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영역보다 이게 주짓수 스페셜리스트는 선수 생명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게 찰스 올리베이라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등극의 유무를 떠나서 뭐 최근 내 재미에 또 그 경기 자체만으로 또 재미를 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오랫동안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가 과연 어떻게 패더급 찐따 시절의 그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챔피언까지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